자, 이어서 643번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태평양에 있는 이스터 섬에 대한 설명이래요. 이스터 섬의 원주민은 많은 야자나무를 베어 석상을 운반하는 도구와 돌고래 사냥용 배를 만들었대요. 이스터 섬은 그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한 섬이죠. 그런데 야자나무가 없어져서 더 이상 돌고래 사냥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자, 야자나무가 왜 없어졌을까? 원주민들이 무분별하게 무분별한 낮은 야자나무 벌목으로 인해서 야자나무가 없어졌겠죠. 더 이상 돌고래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새를 잡아먹게 되었대요. 현재 이 섬에 살았던 25종의 새 중 한 종은 완전히 지구에서 멸종이 되어버렸대. 원주민에 의해서. 그 다음에 12종에서 15종은 섬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대요. 그러면 한 10종 내외로 남게 되었다. 그 말이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이 섬에서 야자나무가 없어진 것과는 관련이 없다. 자, 동그라미 기억은 새를 잡아먹게 된 거지. 자, 과연 관련이 없을까요? 자, 봅시다. 원주민들이 무분별한 야자나무 벌목을 했어요. 그렇게 돼서 야자나무가 없어졌지. 야자나무가 없어지면서 돌고래 사냥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를 잡아먹게 됐지. 이게 기억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야자나무가 없어진 것과 새를 잡아먹는 것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어요. 니은. 이 섬의 생태계 평형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니은 봅시다. 이 섬에 살았던 25종의 새 중 한 종은 완전히 멸종되었대. 그 다음에 12에서 15종은 섬에서 완전히 사라졌대요. 그렇다면 이스터 섬의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이스터 섬의 생물 다양성이 낮아졌음을 의미하겠지. 생물 다양성이 낮아진다는 거는 생태계 평형 유지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생태계 평형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자, 디귿을 봅시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보존의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당연한 것이죠. 그죠? 이 원주민들이 야자나무를 좀 더 보존해 가면서 얼마 정도의 기간에 어느 정도를 베어야 이제 야자나무가 멸종되지 않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따지면서 야자나무를 벌목했다면 이제 야자나무가 멸종될 일도 없었겠고 새를 무분별하게 잡아먹으면서 새들의 일정한 종을 멸종시키고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낮아지게 하는 일도 없었겠죠. 그래서 생태계 보존의 필요성을 알 수 있어요. 이 지문을 통해서.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644번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적조 현상에 대한 설명이래요. 녹조, 적조가 있지. 자, 적조 현상은 수온 상승, 그리고 영양 염류의 증가 등으로 특정 식물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증식함으로써 바닷물이 붉은 빛을 띠는 현상을 바로 적조 현상이라 해요. 이 적조 현상이 발생하면 식물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많아지니까 바닷물의 용존 산소량이 부족해진대. 많은 어패류가 죽게 된다. 이 얘기예요. 자, 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온도는 기억과 관련 있는 환경 요인이다. 자, 온도가 기억에 영향을 주는가 봅시다. 자, 특정 식물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거에 원인 중 하나가 여기 수온 상승, 영양 염류의 증가라고 나와 있죠. 수온이 상승하면 이 적조 현상을 나타내는 식물 플랑크톤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 수온, 온도는 기억과 관련 있는 환경 요인이 되겠죠. 기억은 맞는 선지. 니은을 풀어봅시다. 동그라미 니은은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미친 사례에 해당한다. 자, 바닷물의 용존 산소량이 부족해졌다. 이거 이유가 뭘까요?
식물 플랑크톤의 증가, 이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이 감소했다는 거잖아, 그지? 이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도 호흡을 하잖아요, 그죠? 호흡을 하면 산소가 필요하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 식물 플랑크톤들이 호흡을 하게 되면 필요한 산소량도 아주 많아지겠지. 그만큼 바닷물에 존재하는 용존 산소량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끼친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끼쳤다. 요거 두 개를 바꿔야겠지.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겠어요. 디귿, 적조현상은 해양 생태계에서 소비자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함으로 일어난다. 자, 봅시다. 이 식물 플랑크톤이라 하는 거는 생산자에 해당하죠. 그죠? 이 플랑크톤은 종류가 아주 다양해. 바다에 떠다니면서 사는 것들을 다 플랑크톤이라 하는데 그냥 해류에 이렇게 휩쓸려 다니는 것들. 식물성 플랑크톤도 있고 동물성 플랑크톤도 있고 세균도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동물 플랑크톤이라 한다면 이것은 소비자가 되겠지만 식물 플랑크톤은 바다에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물이므로 생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는 아니고 생산자지. 자, 그래서 답은 1번 기억만 답이 되겠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646번 풀어봅시다. 그림은 바다의 깊이에 따른 해조류의 분포와 도달하는 빛의 파장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0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100. 이것은 도달하는 빛의 양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Y축은 보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수심이 깊어진다는 걸 나타낸 건데, 자, 이 그래프 해석을 잘 한번 따져봅시다. 이쪽으로 갈수록 100%, 여기는 빛이 도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밑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진다는 거죠. 빛의 양을 의미하고. 자, 빨간색 빛, 적색광이 이렇게 꺼여져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청색광은 더 많이 꺾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적용되는 법칙이 물리에서 나오는 스넬의 법칙이라는데,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파장이 길수록 굴절률이 낮아진다는 거야. 자, 적색광은 660나노미터, 청색광은 470나노미터. 이 파장은 적색광이 청색광보다 더 길죠. 그죠? 660나노미터가 470나노미터보다 길잖아요. 그래서 굴절률은 적색광이 청색광보다 낮다는 얘기야. 굴절이 덜 되니까 덜 꺾이고 파란색은 더 많이 꺾이겠죠.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수심을 한 이 정도, 수심 이 정도에서 체크하면 도달하는 빛의 양은 이렇게 그러니까 도달하는 빛의 양이 그 적색광이 청색광보다 훨씬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적색광이 더 적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아예 20m 밑으로 아예 내려가 버리면 적색광 같은 경우는 도달하는 빛의 양이 빵이지 빵. 도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청색광은 깊이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한 이 정도, 빛의 양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한 20% 정도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청색 쪽으로, 빨주노초 파란보에서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더 깊은 곳까지 도달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렇게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정해지는데, 이 파장에 따라서 굴절이 다르게 되니까 깊이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색깔이 달라진다. 이게 바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이런 조류들의 해조류의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봅시다. 기억, 녹조류는 광합성에 청색광만 이용한다. 자, 봅시다. 당연히 녹조류가 사는 한 수심 이 정도까지는 도달하는 빛의 양은 청색광이 제일 많긴 해요. 많긴 해. 하지만 우리가 이 적색광이 없어지는 지점부터 녹조류가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말은
기억 적어볼까? 적색광이 0%가 되는 지점부터 녹조류가 분포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녹조류가 적색광을 주로 광합성에 이용함을 알 수 있죠. 그죠? 녹조류는 주로 적색광을 광합성에 이용하므로 적색광이 없는 곳에서는 서식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것은 틀렸어요. 녹조류는 광합성에 주로 적색광을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니은 적색광보다 청색광이 더 깊은 곳까지 도달한다. 자,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죠. 수심이 더 깊은 곳까지 청색광이 도달함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디귿. 빛의 파장은 바다의 깊이에 따라 해조류의 분포가 다른 것과 관련이 있다. 자, 지금까지 한 말이 이 말이죠. 빛의 파장에 따라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요. 굴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심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겠지. 이렇게 빛의 파장이 바다 깊이에 따라 다르게 도달하니까 이게 곧 해조류의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이 홍조류는 청색광을 주로 광합성에 이용하기 때문에 깊이까지, 수심 깊이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디귿은 정답이 되겠죠. 니은 디귿.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 자, 17단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650번 문제. 다음은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에 대한 설명이래요. A로 인해서 수온이 상승한대. 그렇게 되면 강수량과 증발량이 변하여 기상이변이 발생할 수 있고 육지와 해양의 생태계가 변화한대요. 당연하죠. 기상이 변화하면 생태계가 변화하게 되겠지. 환경과 생물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그 결과 생물의 서식 범위나 개화, 꽃이 피는 거, 산란 시기, 알을 낳는 것 등이 달라지게 된다. 자, A는 과연 뭘까요? 수온이 상승한대. A로 인해서 수온이 상승한대. 자, 기억 풀어봅시다. 지구온난화는 A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겠죠?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수온이 상승하겠지. 니은 A에 의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생물의 서식 범위와 개화, 산란 시기 등의 교란이 일어나면 원래 유지하고 있던 생태계 평형이 깨지니까 생물 다양성이 당연히 감소될 수 있겠죠. 니은도 맞는 소리. A는 생태계의 평형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틀린 말이죠. 금방 니은에서 말했듯이 생태계 평형이 깨져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이 되겠어요. 답은 3번. 자, 조금 쉬었다가 18단원 문제 풀이로 돌아오겠습니다.